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7일 개해 네 번째 기사 1592년 명만력 20년 심유경의 가인 심가왕이 평양으로부터 돌아와 강을 건너 요동을 향하였다. 처음에 심가왕이 평양에 도착하자 외장이 매우 후하게 대접하여 모든 음식을 전부 다 풍부하게 갖추었으나 반신반의하였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성중에 머무르도록 하여 유격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출입할 때면 반드시 두 외병으로 하여금 따르게 하여 함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동행한 병부의 차인 누국안이 입성하여 무난하고 또 정성스러운 뜻을 보인 뒤에야 외장이 비로소 사실로 여겨 성을 나가게 하면서 대금을 주고 누국안에게는 은을 상으로 주며 유격이 언제 도착하느냐고 물었다. 심가왕이 답하기를 날씨가 춥고 해가 짧은 데다가 나이가 많아서 하루에 50리밖에 오지 못하니 20일 전에나 이곳에 도착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러자 외장이 회서를 써 붙이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빨리 갔다가 속히 오라. 우리가 기다리겠다 하고 또 심가왕에게 말하기를 듣건대 조선에서 수만의 군사를 내고 심유격도 수십만의 병마를 거느리고 나온다는데 강화를 하려면 하고 싸울 것이면 싸우자. 대동문에서 보통문까지 가득 진을 치고 있는 군사가 모두 새로 증원된 군사다 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7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유몽인을 호조 정랑으로 이춘영을 호주 좌랑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밤 1경에 객성이 천창성 안쪽과 또 왕량성 동쪽과 서쪽 제1성 안쪽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정운이 아뢰기를 국가의 오늘날 환란은 참으로 세상이 생긴 이후로 없던 일입니다. 대소의 시민이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잠시라도 죽음을 얻고 이 환란을 극복할 그날을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성상의 신무 예산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인데, 지난번 여러 차례 미안한 정교를 내리시어 군정이 두려워하다가 오랜 후에야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제 저녁에 전의 뜻을 신칙하여 내리셨는데 비통함이 더하였으므로 신들이 읽어보고는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천명과 인심의 거취와 이합의 단서가 바로 지금 기회에 달려있으니 상께서는 애통해하고 수성하는 외에 더욱 마땅히 분발하고 책령하여 스스로 힘쓰고 다스려 마침내 큰 공훈을 이룩해야지 어찌 한결같이 괴로워하시며 한가 퇴손만 일 삼으십니까? 동궁께서는 인유를 천성으로 타고나셨는데 만약 이를 들으면 반드시 황송하고 놀라 주저할 것입니다. 어찌 만기가 앞에 있는데 버려두어 친히 결단하지 않으시고 단지 청병하는 한 가지 일만으로 적을 토벌하고 부끄러움을 서력하는 일로 삼으려 하십니까? 마땅히 인사를 닦아 하늘의 뜻을 돌려야 합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더욱 강건함을 분발하고 더욱 총명을 회복하시어 인심을 수합하고 더욱 천명을 잇는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들은 근미라는 곳에 모시고 있으니 감히 상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노력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혼미하고 폐질이 이리하여 형세상 하기 어려우니 이 역시 천명이다. 지금 비록 한들 몸이야 어디로 도망하겠는가? 오직 바라건대 경들은 불쌍하게 여겨 내 뜻을 이루게 하라. 또 이 일을 교서로 만들거나 혹은 유지를 내려 도승지 좌상이 가지고 가 동궁과 함께 있으라. 이곳에는 대신이 없게 되는데 도원수와 부원군 안주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니 속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중국 장수를 영접할 계책을 세우라.
양향의 관리를 대신하는 일은 호조 판서로 하여금 왕복하면서 살피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는 공사가 내 일이 아니며 상하가 서로 버틸 일도 아니다.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속히 살펴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 32권 선조 25년 11월 8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스 우찬성 최황 상상군 박충간 공조판서 한응인 아창군 이증 병조판서 이항복 호조판서 이성중 행 호조참판 윤우신 이조판서 이산복 행 이조참판 구사맹 형조참판 이희덕 동지중추무사 이누 한승부 좌윤 정언지 공조참판 박응복 병조참판 민여경 예조참판 이충원 병조참의 유몽정이 아래기라. 신들은 모두 무상한 자들로 국가가 패망하게 된 날을 당하여 충성을 다하고 직사를 다하여 수복할 계책을 돕지 못하고 성상께서 홀로 위에서 걱정하게만 하였으므로 항상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전일에 하교를 바꾸는 머리를 모아 슬피 울며 누차 성청을 번거롭게 하지만 성의가 부족하여 성상이 마음을 크게 돌리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러 또 이런 전교가 있게 되었으니 신들의 죄는 만번 죽어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묘사가 폐허가 된 지 지금이 어느 때이며 구물을 광복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런데도 한결같이 사양만 하시어 이미 모아진 인심을 다 헛터치게 하고 이륙된 국사를 또 무너뜨리십니까? 삼가 파라군대 성녀를 굳게 정하시어 다시는 요동되지 마라. 한편으로는 상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중흥의 대업을 회복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경도에 있을 때 옥당에 내린 비답에 인간사의 뜻이 없다는 전교가 있었는데 경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러나고자 하는 마음은 오늘에야 생긴 것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인데 이제 와서는 뜻을 잃고 마음을 잃고 집을 잃고 나라를 잃었으며 마침내 눈까지 잃어서 이미 어둡게 되고 말았다. 옛날 제 나라에 맹인 제상 조정이 있었지만 어찌 맹인 임금이 있었겠는가. 그러다가 심질이 날로 고질이 되어 불을 대하고도 춥다는 소리가 나오고 눈을 씻어도 오히려 열이 생긴다.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 달리며 혼미하여 동서를 구분하지 못해 좌우에서 모시는 자들이 모두 아연실색을 하는데 유독 경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병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군다나 몇 가지가 겸해 있고 허다한 죄악을 지은 자이겠는가? 내가 하루를 더 왕위에 있으면 백성들이 하루를 더 걱정하게 된다. 지금이 물러나기에 합당한 때이니 바라건대 경들은 불쌍하게 생각하여 속히 물러나게 허락하라. 그러면 후일 지하에서 나라를 잃은 원통함을 마음에 비록 사라지지 않겠지만 물러나게 한 은혜로 반드시 눈을 감을 수 있게 될 것이니 원컨대 경들은 더욱 불쌍하게 여겨 내 작은 뜻을 이루게 하라. 존후에 대한 일은 전에도 전교가 있었지만 더욱 한번 웃을거리가 되지 않는다. 당 덕종의 고사도 있으니 속히 없애는 것이 더욱 이치에 합당하다. 다시 회개하지 말고 속히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8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윤두수 등이 세 번 아래고 양사와 대사관 이해수 사관 이유징 장명 이시연 헌납 김정목 지평 길회 이광정 옥당 은교 구성 정자 윤경립 및 정원이 모두 자자를 올리니 상이 일렀다. 고질 때문에 사람들 뜻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이처럼 소란을 떠니 우선 후일을 기다리겠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9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밤 일경의 객성이 천창성 동쪽과 왕량성 동쪽과 서쪽 제1성 안과 규성 위에 나타났다.
선조 7월 32권 선조 25년 11월 9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상이 일렀다. 반복해서 생각해도 질병이 이래서 하루도 감당할 수 없으니 스스로 노력하려 해도 할 수 없는 형세이다. 이미 동궁에게 국사를 권섭하라 명하였으므로 지금은 전결한 후에 계문하더라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니 속히 시행하도록 하라. 선조 7월 32권 선조 25년 11월 9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윤두수 등이 아뢰기를 제왕의 자리는 한때 한 사람이 거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주고받는 일은 3대 이후에는 후세의 의논을 면치 못했으니 비록 태평무사할 때를 당하여 행할 수 있는데도 행하지 못한 것이 어찌 그 뜻이 없겠습니까? 더구나 전쟁이 한창 때이겠습니까? 세종대왕은 동방의 성인이시며 문종 역시 현덕으로 동궁에 거의 20여 년 동안이나 있었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며 중종대왕은 계사년 사이에 갑자기 이런 뜻을 가지시어 명령이 급했으나 인종대왕께서 울면서 간절히 간하고 또 대신에게 청하여 중외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간하게 하니 천의가 감동되어 중재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제왕의 훌륭한 덕으로 시종 결점이 없으니 그 잘못을 고친 것이 1월처럼 빛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이기에 성상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어 때때로 외정에다가 선언하십니까? 비록 언명이더라도 형편상 순순히 따를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물러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무가 먼 곳에 있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궁에게 처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선조 7월 32권 선조 25년 11월 9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윤두수 등이 아뢰기를 삼간에게 물러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는 정교를 들으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기무는 동궁이 전일 교우지에 따라 이미 제처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더 처리할 일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 7월 32권 선조 25년 11월 10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이 용만관에 나아가 산서 노안부 동지 정문빈을 접견하였다. 정문빈이 말하기를 황상께서 국왕이 천조에 공순하다 하여 군사를 내어 구원하기로 하여 7만의 병마가 이미 사내관을 출발했습니다. 암독강 서쪽에서는 양추를 중국에서 되겠지만 그 동쪽은 귀국에서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불행하여 침략을 당하고도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은 황상의 은혜입니다. 어찌 감히 양추를 비축하여 대병에 이르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이미 5만의 군사가 1개월 지용할 것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였다. 정문빈이 말하기를 귀국의 관군은 얼마나 되며 의병은 얼마나 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군은 근래 수만이 되고 의병은 지방에 따라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여 그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정문빈이 말하기를 적진에 들어가 적의 정황을 탐지한 자가 있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적이 매우 교활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조금만 의심스러운 형적이 있어도 문득 죽여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 탐지하지 못합니다. 외노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니 지금이 바로 섬멸할 때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쳐 제도의적으로 하여금 합세하여 서쪽으로 향하게 한다면 만약의 군사로도 10만의 군사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자 정문빈이 말하기를 병마가 이미 출발하고 이 장군과 성시량이 이미 나왔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양추 일 따름입니다. 의적을 다 죽이고 국왕을 경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황상의 큰 뜻입니다. 하였다. 선조 7월 32권 선조 25년 11월 1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이 일렀다. 1. 평안도와 황해도 일로의 양초를 별도로 조치하여 제때 군색함이 없게 하라. 1. 행제소가 머문 것이 근본이 되고 그 나머지는 지엽이 된다. 지난번에 권율로 하여금 와서 해서의 적을 토멸하라고 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박진과 고 언백을 이곳에 와 모이게 하여 박진을 부원수로 삼아 제장을 독전하게 하고자 한다.
1. 충청도, 전라도는 이제 온전하고 경상도 역시 온전한 읍이 있다. 우리나라의 실록, 동국사, 동문선 등과 기타 동국의 서적들은 모름지기 깊은 산, 험한 곳이나 혹은 절도 산중에 나누어 깊이 파고 매장해서 뜻밖의 변을 대비하도록 다방면으로 지휘하라. 제신과 시종의 가족으로 이곳에 와 있는 자는 본주로 하여금 때때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 양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1. 본주의 성수 기계는 모두 조치하였으며 성도의 화포도 모두 배치하였는가?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정규를 받들었습니다. 병안도의 양초는 지금 조치하고 있으나 양도의 물력이 이미 다 되어 대병을 접응하자면 반드시 군색함이 많을 듯합니다. 하삼도의 실록 및 동국의 사적에 관한 일은 즉시 행위하였습니다. 제신 시종의 가속에게 먹을 것을 제급하는 일도 즉시 거행하겠습니다. 수성기계는 지금 조치하고 있으며 성두의 화구는 이미 배치했지만 간혹 해가 오래되어 썩어 망가진 것이 있는데 역시 본주로 하여금 훼손된 것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처의 격대는 낙 참장이 목책을 설치하고자 하여 먼저 작은 견본을 만들어 보내왔습니다. 그 제도를 보니 편리할 듯하므로 우선 시험해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많이 만들어 설치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1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박진을 불러와 기성의 적을 토벌하게 하는 일을 식견 있는 사람들은 옳다고 하는 자가 많습니다. 다만 영남을 거의 수복한 공은 실로 박진이 그렇게 한 것인데 이제 만약 불러오면 영남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므로 감히 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하교를 받들어 이 해를 참작해보니 근본과 지엽의 차이와 선후가 있는데 이는 바꿀 수 없는 의논입니다. 상교대로 박진이 있는 곳에 하서하여 그로 하여금 급히 올라오게 하되 그가 그늘인 고을의 정용한 자를 몇 명 데리고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 원백은 지금 도성에서 반 일정 되는 곳에 있는데 많은 도성 사람들이 오로지 그를 의지하고 있으며 또 양주 이복을 지킬 만한 장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고 언백은 그곳에 남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영남의 권수는 실로 중요한데 진주 목사 김시민은 새로 전공을 세워 이미 승급하였으니 이 사람을 지하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시민은 지금 포수 80여 명을 거느리고 있다 합니다. 그 반을 거느리고 즉시 우도에 가서 동세에서 토적하기를 한결같이 박진이 하던 것처럼 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행제소가 중요하고 도성은 그 다음이다. 고 언백은 이곳으로 오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협력하여 적을 섬멸할 것을 다시 의계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1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각도에서 가장 공로가 드러난 자는 오직 박진과 고 언백 두 사람입니다. 본도가 이미 근본이 되었으니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마땅합니다. 다만 고 원백이 이미 양주에 있으면서 여러 번 전공을 세워 그곳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있으며 경성의 백성들이 모의해서 내용한 것은 다 고 원백의 힘입니다. 그가 그곳에 있으면서 동로의 보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곳에 와서 남의 절제를 받아 여러모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하나의 용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피해차의 경중으로 보아 비록 선우가 있어야 하지만 형세에 있어서는 반드시 쉽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곳을 버리고 오면 동쪽 변방 일대는 조치할 사람이 없고 감사는 지금 패전한 뒤이므로 인심을 이합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1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예조 판사가 치게한 내용에 별도로 제신 한 사람을 차임하여 빨리 송시랑에게 전진하기를 청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대군이 이미 출발하였으니 물러갈 리가 없으나 지금의 사세는 하루가 급하니 전사를 보내도 무방할 듯합니다. 헌납 김 정목을 금일중으로 요동에 파견하여 정문하여 청하게 하소서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1일 정묘 6번째 기사. 중국에서 군사를 내어 구원하려고 외의 정세와 우리나라의 형세를 조목조목 물었다. 비변사가 조목에 따라 진술하였는데 그 문답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문. 외노의 분명한 수요는 얼마이며 어떤 정세이고 어디에 잠복하고 있는가? 답. 외선이 처음 부산에 도착한 것은 400여 척이었으며 또 뒤따라 도착한 것이 7, 800척이다. 그들이 개미처럼 흩어지고 멧돼지처럼 내달아 칠도를 나누어 점거하고 있다. 1. 문. 외선은 얼마나 되며 현재 어느 하구에 정박하고 있는가? 평양에는 현재 얼마나 있으며 얼마나 파괴되었는가? 답. 외선은 길을 나누어 전라도를 침범했는데 본도의 수사 이순신 등이 전후 7차례 싸워 400여 척을 불태워 격파하였고 목을 벤 자 이외에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부지기수이다. 현재 해항에 정박하고 있는 것은 500척이며 우리나라의 어선을 약탈한 평양에 남아있는 적선은 겨우 수십 척이다. 외인들의 수비가 매우 엄하여 우리 군사가 밤을 타 몰래 가서 몇 척을 파괴했다. 1. 문. 팔도의 인심은 어떠하며 구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의사들이 호응하여 나라를 회복하기를 도모하는가? 답. 본국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임금과 백성들이 오랫동안 황제의 은혜를 입어 사람들이 전쟁을 모르고 지낸 200여 년이 되었다. 갑자기 적의 환란을 만나 군정이 놀라 흩어져 풍문만 듣고서 붕괴되었다. 그늘에는 각도의 의사들이 서로 모여 군대를 이루어 민가에 남아있는 장정이 없다. 선비들이 분발하여 적을 죽이기로 뜻을 품어 모두 적과 싸우다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다. 1. 문. 왕경의 외노는 얼마나 되며 평양의 외노는 처음 얼마였으며 지금 얼마나 더 늘었는가? 답. 경성에 남아있는 외적은 혹 1만여 명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수천 명이라 하기도 한다. 아침에 동문으로 나왔다가 저녁 때는 수문으로 들어가고 이쪽 군사를 저쪽에 옮겨 보태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평양의 적도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처음 강변에 도착한 행장, 의지, 조신 등이 각기 1천여 명을 거느렸다. 우리 군사가 강을 건너 습격하자 조신의 일군은 거의 사살되었고 나머지 300명만 경성으로 돌아갔는데 평양을 함락시킨 뒤로 또다시 군사를 증가시켰다. 1. 문. 외장은 몇 명으로 성명은 무엇이며 현재는 몇 명이며 죽은 자는 몇 명인가? 관백 평수기련 현재 어디 있으며 요승 현소는 어떤 환수를 지녔는가? 우리 중국인으로서 그들에게 부림을 받고 있는 자의 성명은 무엇인가? 답. 관백 평수길은 대마도에 와 머물러 있고 기집 제상 평수충이라는 자는 처음 경상도에 있었는데 전사했으며 가등 주 계두라는 자는 함경도에 있으며 흑전 갑비스라는 자는 황해도에 있으며 봉두하 하파스라는 자는 충청도에 있으며 소조 천윤경이라는 자는 개성부에 있으며 삼일기와 도진이라는 자는 강원도에 있으며 모리 요원이라는 자는 전라도에 있으며 우시비전 제상 평수가라는 자는 대장으로 경성에 있는데 목책을 설치하고 그 안에다가 겹으로 담장을 치고 그 가운데는 누를 지어 놓았다. 우리 백성들을 모두 목책 밖으로 내보내서 자기 무리들만 살고 있다. 1. 또 소서, 섭진수, 평행장, 평의지, 평조신, 평호, 도주라는 자는 모두 평안도를 주관하면서 평양에 있는데 거느린 적병의 수가 많고 가장 정례하여 여러 외적들이 따르지 못함으로 선봉을 꺾거나 진을 함락할 때는 모두 이 진을 힘입고 있다. 지금 만약 아군이 먼저 평양을 꺾는다면 파죽의 형세일 것이다. 외성 현소라는 자는 평양에서 종군하고 있는데 별다른 기술은 없고
중국의 문자를 약간 해득하기 때문에 항상 궁중에 있게 한다. 중국인으로 그들에게 불임을 당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고 다만 강 통사란 자가 왕래하면서 통역하고 있다. 1. 문. 본궁의 기모, 이능을 지닌 검객 모사로서 군사 일을 의논할 자와 내응할 자가 있는가? 답. 본국은 검수를 익히지 않고 또 이능을 가진 술사도 없으나 집집마다 겹벽을 만들어 몰래 병기를 숨겨놓고 외 병이 오기를 기다려 일시일제히 일어나기로 약속하고는 주야로 1000병이 나와 권하면 향응할 것을 바라고 있다. 1. 문. 본국에 현재 있는 양초는 얼마나 되며 어디에 있는가? 답. 평양에서 의주에 이르기까지 아직 전쟁을 겪지 않아서 연도에 각 고을에 각기 양초를 비축하여 놓았는데 합계가 쌀 5만석, 황두 4만여석이고 시초도 거기에 준한다. 1. 문. 본국에는 현재 병마가 얼마나 되며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가? 답. 적이 국내에 두루 흩어져서 각자 둔처하고 있기 때문에 각도의 장관이 각기 수천 명씩 거느리고 본도를 지키고 있다. 오직 전라도만은 아직까지 온전하기 때문에 병사 최원이 군사 4,000명을 거느리고 가을부터 건왕하고 있는데 의병 3,000명과 함께 모두 경계의 강화부에 있으면서 경성의 탈환을 도모하고 있다. 평양에는 본도의 군사를 초발하여 삼진으로 나누어 감사와 병사가 함께 4,000명을 거느리고 순안을 주둔하고 있고 우 방어사가 1만 명을 거느리고 그 남쪽에 주둔하고 있으며 좌 방어사가 2,000명을 거느리고 그 동쪽에 주둔하고 있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심대가 죽은 것이 매우 참혹하다. 가속 및 자식들이 있는 곳에서는 각별히 호휼하라.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2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박진의 후임을 신들이 구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여 김시민으로 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영남 그 업 중에 유독 진주만이 온전하다. 이제 만약 옮기게 하면 좌도는 수습되려는 판인데 민심을 보장하기 어렵고 진주 역시 허술해져 외구를 불러들일까 염려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였습니다. 지금 배전 차원 김여봉에게 들으니 진주가 지난번에도 김혜의적과 내려오고 있는 적들이 합세하여 성을 둘러싸는 사태를 당했는데 힘껏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더욱 10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김시민은 옮겨서는 안 될 듯합니다. 평양은 적이 여러 달 동안 정가고 있는데 한도의 힘을 다 합쳐도 꺾기가 쉽지 않은 것은 신들이 지모가 없는 소치입니다. 상께서 별도로 조치할 것을 생각하시어 박진으로 부 원수를 삼아 올라오게 하고자 하시니 이는 군령으로 광채가 100배나 나는 일이므로 마땅히 계획하여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진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히 오라고 하서해도 한 달 안에 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노상에서 날짜를 소비하게 되면 피차가 적이함을 이룰 것이니 이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 군사가 오는지의 여부가 머지않아 반드시 결말의 날 듯하니 우선은 정지하여 머물게 하였다가 후일을 기다려 거행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2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이 구호 등이 진서한 것을 보건대 증 참판 조호는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켜 청주를 수복하였으며 금산 전투에서는 부자가 힘껏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적자가 없고 그의 첩자 완도만 있다고 하니 면천하여 허통하기를 허락하는 것이 실로 충에 권면하고 고를 불쌍히 여기는 뜻에 합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비에 허락할 수 없으니 서서히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이 일렀다. 각도에서 난리를 만난 사람들이 스스로 서로 모여서 혹 영적을 죽이고는 자칭 의병이라 하는데
세운 공을 볼 수 없고 들어는 패단은 많이 끼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제 마땅히 경기, 충청, 전라도의 의병을 권율과 권징에게 분석시켜 그들로 하여금 군사를 합쳐 도적하게 하는 일을 상의하여 아래라.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동궁이 문안하는 신하를 혹 승서하기도 하고 혹 가자를 명하기도 하시니 성의가 지극하심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작상이 너무 지나쳐 실로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매번 그러하니 만약 예대로 따르다 보면 도리어 심기가 불편한 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연로한 종제로 시종 호종 환자는 그럴 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벼슬이 뛰어오른 자는 별다른 기록할 만한 공로가 없는데도 겹쳐 증한 가자를 받으니 덕 있는 자에게 명하는 자귀가 이로부터 더욱 가벼워져 여론이 모두 미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사 정창년의 정은 가자와 행첨지 노직의 가의 가자는 모두 개정할 것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창년은 제수한 지 오래되었으니 개정하지 말고 노직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3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홍업은 반드시 죽여야 하고 사할 수 없겠는가? 찬적시키면 안 되겠는가? 비변사라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4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 홍업은 용렬 무상하여 심지어 외정문스를 가지고 오기까지 했는데도 부끄러울 줄을 모릅니다. 뭐를 주려면 죽여야 하는데도 죽여보아도 무익하기 때문에 전일 논하여 개품한 것인데 대간이 의리에 의거 힘껏 논쟁하여 왕법을 바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신의 대방을 밝히고 국가의 기강을 잡으려는 것이므로 신들이 더 이상 그 사이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상이 알았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4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경기 관찰사 심대에게 이조판서를 추증하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4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이용순을 나주 목사로 이유일을 갑산부사로 삼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5일 심리 첫 번째 기사 밤에 흐리고 얕은 구름이 끼어 객성이 있는 곳을 살피지 못하였다. 사경에서 오경 사이에 월식이 있었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5일 심리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각처 의병들의 이해는 전에 이미 계달하였는데 이제 성상의 전교를 받더니 그 정세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다만 권율이 통솔하는 것은 대군이므로 각처의 의병 관군을 마땅히 그에게 소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에 이미 계하받아 통제하였고 권직은 수하 있는 군사가 많지 않고 전일에 오랫동안 기업에 있었지만 세운 공이 전혀 없어 사람들 모두가 실망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강화를 지키게 하고 비라는 사람을 전적으로 위임하여 의지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분속시켜 군령이 두 군데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므로 감히 계달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5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이호민 장령 이시연 지평 이유몽인이 차자를 올리기를 군사가 지치면 반드시 패하고 적이 오래 머물면 반드시 익숙하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날 적을 섬멸하는 일은 일각이건데도 앉아서 천장과의 약속을 지키다가 겨울이 이미 반이나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섬멸하지 않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비록 중국 군사 10만이 오더라도 성패의 운수는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은 남쪽의 적이 추위를 무서워하니 겨울에는 서쪽으로 올 걱정이 없다는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들의 간사한 첩자들이 우리의 실정을 다 알고 중국 군사가 언제쯤 온다는 것과 우리의 기대하는 바를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사 중국 군사가 과연 수만 명이 강을 건너온다 하더라도 만약 먼저 적들이 헤아려다가 다시 건너지 못했을 적에 갑자기 충돌해 온다면 안정 서쪽에 있는 각 참에는 각기 여사 1,000간과
줄에 일 100분이 있으며 곡식이 구름처럼 쌓였고 신추가 산처럼 쌓여 있으니 저들이 비록 맨발의 허술한 차림이더라도 성을 의지해 한번 몸을 덮인 다음 각 참으로 달려들며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어 춥지 않고 새 여사의 투스카의 온갖 물자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의 계략이 이렇게 나오면 안정의 군사는 뜻밖의 적의 공격을 받아 모두 괴멸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서쪽 가급에는 병들이 하나도 없으며 설사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군사를 여러 것으로 나누지 않고 곧바로 의지로 진격해 온다면 후일 중국 군사의 성패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되고 우리 종사는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죽고 싶은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속셈을 우리나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데 군사 출동하는 기일은 하루하루 늦어지고 주상께서 손이하신다는 글이 날마다 내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강화를 맺은 뒤에 우리나라가 그제야 정문에서 토벌하기를 청한다면 16역이 비록 지모가 많더라도 중국 조정에서 이미 계획을 결정해서 반드시 함부로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다시 조정에 품하겠다 할 것인데 우전이 왕복하는 사이 가만히 앉아서 새봄을 맞을 것임은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16역이 비록 오늘 도강하여 강화하거나 싸우거나 간에 우리의 계책을 미리 정해놓아야지 뒤에 가서 주선하며 미치지 못할 후회만 있게 될 것입니다. 신들은 듣건대 적의 진영에서 온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외적들은 옷이 얇아서 추위를 겁내어 단지 불을 쬐느라 심지어 피부가 빨갛게 문드러지고 매일 아침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군대를 출동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이 말을 비록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치는 그럴듯합니다.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안정의 군사가 지금 4,100여 명인데 만약 4, 5운으로 나눠 매일 밤 가장 추울 때 성 및 가까이에 육발하여 함성을 지르고 포를 쏘면서 짐짓 성을 공격하는 채 하면 적들은 밤새도록 성을 지키느라 하루 저녁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을 하여 그들이 피곤해지는 것을 엿보아 사면, 강동 및 김경로, 이시연 등의 군사와 함께 기일을 정하여 협곡하면 하늘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도와 죽으러 온 왜구를 전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대장에게 밀류하여 길에 앞서 미리 조치하고 중국 군사만을 믿고 사기가 날로 해예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다만 듣건대 안정의 군중에는 궁시가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활은 겨울에 사용하는 것만 조금 손상되었으나 화살은 다만 장전 15부와 편전 30부만 있다고 합니다. 비변사에서 새로 만든 200부를 보낸다 하더라도 합계한 수여가 벌써 한 번 싸우기에 부족한 이는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 일에 마음을 써 조치하고 시위를 끌어서는 안 됩니다. 신들이 듣건대 각 관의 정병에 아직도 장정이 많이 누락되었는데 건장한 자들이 관속과 아전들 속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각 관의 수령으로 하여금 이 가운데 장정을 복귀하여 아전들은 이방이 주관하게 하고 관속은 수노가 주관하게 하며 민정은 분간이 주관하게 하되 각기 싸울 도구를 준비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관에서 살 계책을 세우라고 한다면 장정이 반드시 다 동원되어 누락되는 자가 없을 듯합니다. 그 가운데 늙고 병든 자와 쇠약한 자로 전진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화살을 날보할 것으로 면제하도록 한다면 임진 평양에 흩어져 있는 화살이 민간에 많이 있으니 수삼일이 못되어 많이 주워 모을 것입니다. 유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신들이 그늘의 군정을 보건대 한갓 그릇되게 적의 형세만 과장하고 조정을 경시하여 내가 비록 뒤로 빠진다 하더라도 군율이 어찌 나를 어쩌겠는가 하여 비록 후일 무거운 죄가 미치더라도 우선은 목전의 일만 구체하게 면할 계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이러지도 않아 모두 놀라 도망할 것만을 생각하고 맞아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장수가 물러남에 따라 패하지 않음이 없고 장수가 진격함에 따라 이기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임중량은 무너진 성루에서 쳐들어오는 사나운 적을 능히 물리쳤으며 이정암은 외로운 성에서 겹겹이 충돌해오는 적을 꺾은 것이 그 분명한 증언입니다.
지금 군율을 엄하게 밝혀 면모를 이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큰 싸움에서도 전철을 따르게 될까 염려됩니다. 전수사 박홍은 적이 나오는 관할 도에서 한 차례도 싸우지 않고 처리 밖으로 물러나 있어 남쪽 지방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의 살점을 씹고자 하니 그 예전 한결같이 이 각과 다르지 않은데도 지금껏 천주를 면하여 반년 동안 목숨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형장이 이러하니 나라가 어찌 나라꼴이 되겠습니까? 박홍의 전의 죄는 소구파의 유래에 의하여 처단하시고 이후부터 패군한 장수는 한결같이 군율대로 시행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마라. 군법을 엄하게 하소서. 평안병사 이비는 2차례 싸워 2번 다 패함으로써 군의 명성이 떨어져 그를 기대했던 뜻이 없습니다. 좌방의사 이 일은 전에 비록 패배하였으나 지금은 잠업 분발하여 항상 전진하여 결사적으로 싸울 것을 생각하므로 서로의 군사들이 그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싸움에 임해 장수를 바꾸는 것은 이 사람들도 경계한 바입니다. 멀리서 지휘 절제하고 동쪽의 장수를 옮겨 서쪽으로 바꾸면 형세가 서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병사들도 서로 붙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같은 군에 함께 있으니 곧바로 명으로 바꾸고 몰래 그 권병을 주면 아침에 명하여 저녁에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면 고인이 경계한 것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의논 처리하여 이를 망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신들이 삼가보건대 난여가 파천한 이후 동궁이 다른 곳에 분주해서 성세가 서로 연하여 원건의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일대의 좋은 기회인데 전하께서는 지나치게 겸손만을 지켜 항상 손위하는 교서를 내려서는 안 될 때에 내리시니 신들은 여정이 섭섭해하고 변방 사람들의 바램이 의지할 데가 없을 듯하여 애절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성의와 천운이 여론을 굽어보고 청병하여 적을 제압하는 일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신다면 신들은 불행 중 다행으로 매우 기쁘겠습니다. 신들은 삼가득건대 동궁의 행차가 안주에서 숙천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이는 반드시 영광에 이르러 서남쪽을 수습할 계책일 것이니 이는 중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겨울 추위가 심해서 바다가 얼어붙을까 두렵고 용광은 빈 성이어서 집이 없어 겨울을 나기가 어려울 듯하여 신들이 구구한 생각이 항상 놓이지 않는데 상상께서도 걱정이 되어 잠시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청컨대 시종신을 보내 동궁의 행색을 살피고 아울러 분조의 대신에게도 하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배전 책려하여 승려를 받들어 맞을 일로 간곡하게 하유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자자의 말을 보건대 저목마다 모두 합당하다. 그러나 반드시 의논에 처리해야 한다. 비변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5일 심리 네 번째 기사 흠차 경략 요계 보종 산동 등처 방해 외에 근무 병무 우시랑 송 응창이 경문을 보내왔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이 동해 지역에 나라를 세워 천조의 정삭을 받들고 200여 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충선을 보여온 것이 하루 같았습니다. 또 시설을 외우고 본받아 훌륭한 유학자와 학사의 풍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짝하지 못할 바였습니다. 이제 성실하신 황제께서 사해를 무령하고 만일을 안집시켰지만 유독 왕의 나라만 책봉하였으니 그 덕이가 매우 후합니다. 지금은 북으로 달단에 이르고 남으로는 안남과 섬라에 미치고 서쪽으로는 합밀 등 제번까지도 모두 주앙하고 향화하여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기를 남보다 뒤질세라 다투고 있습니다. 저 일본 하차는 미꾸라지처럼 도소에 서식하고 있어 다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의 나라와 인국이 되어 왕의 선한 사람들이 무예를 닦지 않은 점을 얕보아 갑자기 음습하여 많은 군사를 쳐들어왔단 말입니까? 이미 왕경을 빼앗고 평양을 탈취하여
지키고 있으며 왕의 두 아들을 포로로 하고 왕의 조상 무덤을 파헤치고 충신을 죽이고 열부를 죽였으니 매우 참혹 악독하여 귀신과 사람이 함께 분해하고 있습니다. 왕은 변방을 유리하다가 의주에 거처하고 있는데 세력이 약해서 천조의 구원을 청하자 폐하께서 매우 불쌍하게 여겨 크게 진노하시고 본부에 명하시어 소사마로 절월을 잡아 군사를 일으키고 모신과 맹사가 풍무처럼 모여 활을 당기고 창을 휘두르고 말을 달리고 수레를 모니 깃발이 하늘의 해를 가리우고 우레 같은 북소리는 바다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강한 자를 죽여 약한 자를 붙들어 주며 공궁에게 구해주고 충성을 온전케 하여 천하의 대의를 펴고 만세의 이름을 날리고자 합니다. 외노가 비록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아는 것이 있으니 우리 군사가 동으로 간다는 말을 들으면 즉시 고개를 떨어뜨리고 숨을 헐떡이며 몰래 도망하여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도 서탕하여 평정하려고 하면 지금이 바로 그때로서 세력을 비교해보면 전화와 위복의 일대 기회입니다. 만약 우미하여 뉘우치지를 않고 지난날처럼 험한 것을 믿으면 즉시 화치를 몰고 신측을 휘둘러 우레처럼 달려가 평양을 함락하여 선봉을 죽일 것인데 더구나 이미 민, 광의 장수에게 섬나와 유구 등 제국의 군사를 연합해 배를 띄워 곧바로 일본 소구를 치라고 명령했고 다시 진의 정예 군사와 촉의 극모, 연의 철기, 제의 기격, 삭방의 건아들이 봉황성에 진을 치고 압록강을 건너 대마도에 이르러 외노의 족속을 멸절시킨 다음 피를 바닷물에 뿌리고 골수를 산의 눈에 발라 기역을 소멸시키고 이무기를 베어 죽여 왕을 서울로 돌아가게 하여 구복에 안집하게 하고 폐하께 보답하여 화풍을 우러러 펴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왕께서는 지금 와신 상담하시며 사대부들과 더불어 남은 군사를 수습하여 용기를 분발시켜 회복을 도모하십시오. 저 평양 등 제도에 어찌 충의로운 사람이 의병을 일으켜 부지런히 내응하지 않겠습니까? 남모르게 계획을 세우고 침착하게 처리하여 양초를 비축하여 이런 지역의 수복을 꾀하여야 합니다. 그 형세를 잘 보아서 요예절을 굳게 지키고 있다가 천병이 나를 기다려 군사를 한 곳에 합치고 왕의 음부를 장사들에게 주어 차례로 진격시켜 피비린내를 깨끗하게 없애어 함께 위대한 공적을 이루고 폐하의 신령을 드러내고 기자의 옛 땅을 보존하기를 바랍니다. 불같이 해외에서 공을 세운 것은 성탕의 군사였고 한번 군사를 내어 하나라의 업을 일으킨 것은 소광의 현명함이었습니다. 왕께서는 힘써 대대로 위력을 떨치도록 하십시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대선 이덕형이 수유를 받아 승진하고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곡산지경을 가보니 음리가 탕폐되고 인심이 흩어진 것이 이방과 같았습니다. 유리하고 있는 사민들이 이따금 산골짜기에 모여있다가 신의 행차를 보고는 다투어와서 묻기를 조정이 어찌 오랫동안 백성들을 살리기를 잊었는가 하는데 말뜻이 매우 불쌍하고 간절하여 차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이 인심과 사세를 보건대 하루가 급하여 만약 이 3개월 내에 수습하여 보완하지 않으면 나라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산도에서 보고하려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모두 상령, 안엽 사이의 길을 이용하는데 적의 보루가 가까워 만일 이 길이 막히면 각도의 소식 또한 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강원감사 강씨는 멀리 영동에 있으므로 이천, 평강, 안협 등의 업은 조정의 명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끔 의병에 응모해 오는 사람이 있어도 통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기감사 심대가 권징이 일 처리를 잘못한 뒤에 도임하였지만 군사를 모아 적을 죽이기를 진심으로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황해도에 가까운 고을은 대부분 그의 약속을 받으며 철원의 적을 치려고 꾀하인데 군사 기밀이 비밀스럽지 못하고 방비가 허술하여 도리어 적의 음습을 받아 정용한 무부들이 모두 섬멸당하였고 경기의 군업은 더욱 의지하여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모가 있는 중신을 보내어 3대의 민심을 수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토착민들의 소원이며 부득이해야 할 사기입니다. 설령 중국 군사가 평양의 적을 소탕하고 곧장 동쪽으로 내려가더라도 주병이 반드시 잘 대비하여 공격한 뒤에야 공을 쉽게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주 목사 고 원백은 이미 병사 없는 장수가 되어 다른 지경을 오가면서 숨어있고 연천, 상령, 평강 등의 읍에 적이 횡행하고 다녀도 누구 하나 적을 방비하는 사람이 없으며 또 큰 고을에 나누어 모여서 굴을 파고 험한 것을 점거하고 있으니 생각하면 매우 한심합니다. 경기 본도 및 강원도 황해도의 인근 읍을 경락하면 경성을 수복하는 데 일조가 될 것이며 편리할 듯합니다. 신이 들은 바가 있어 감히 아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6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삼가 병부가 적장을 효유하는 차부를 보니 강화를 허락할 뜻이 있는 듯합니다. 외적이 만약 겉으로는 따를 것 같이 하면서 지체하며 머물다가 따뜻한 봄이 온다면 중국 군사는 오래 머물지 못할 형세이고 적도들은 새로 군사를 증원할 것이니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외적은 일국의 군신이 만세토록 잊지 못할 원수입니다. 설령 항해같이 차부의 뜻대로 즉시 그들 소굴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종묘 사직이 받은 치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은 지금 비록 16역에게 정문하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결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적을 토벌하여 복수하여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뜻으로 급속히 요동의 자문을 보내 전주하게 하고 일면으로는 주총사를 보내 주야로 달려가 기엽고 허락을 받아낸다면 도적하는 대의에 거의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신들이 삼가 비변사에 개한 공사를 보건대 삼도의 의병을 모두 전라 감사 권율이 절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호령이 한 군데서 나오게 하려는 그 뜻이었으나 각도에는 본래 순찰사가 있으니 권율이 능히 통솔할 수가 없고 비단 사체가 방해로울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반드시 엇갈리는 패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각도의 의병은 모두 본도의 순찰사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소서. 경기 도읍 순찰사 권직은 외적을 피하여 도망친 잘못이 전후에 한두 번이 아니며 세운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보의 망에 매우 적합하지 않으니 헛되이 중요한 직임을 제수할 수가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별난이 생긴 이후로 인심이 흩어졌는데 의사들이 한번 창의하자 군민이 향응하여 국가가 오늘날까지 있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의병들의 힘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비록 피난하여 자기만을 보호한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관가에 유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의기를 분발하고 힘을 다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적개심을 발휘한 자이겠습니까? 근래 조그만 패단 때문에 조정에서 숭정하는 뜻이 점차 천만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사기를 붙잡아 세우는 도리이겠습니까? 충청도 의병장 이산겸은 강계스럽고 의기가 있으니 의병들이 그를 장수로 삼은 것은 반드시 중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변사에서 호통하자고 아린 것은 가장하는 뜻만이 아니라 그 명칭을 중하게 여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의병을 모집하여 종군한 자 및 계본을 가지고 간 자들은 모두 호통하였는데 유독 이 사람에게만 아직껏 은명을 아끼고 있으니 참으로 근황하는 무리들이 이로 인하여 사기가 끌릴까 두렵습니다. 대적을 멸하지 못한 지금 가벼운 일이 아니니 해줄 공사대로 시행하소서니 상이 이르기를 모두 아랜대로 하라. 권징을 채차한 후에 누구로 대신할 것인가?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6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순환의 군사는 이미 숫자를 더했고 겨울도 이미 반이 지났는데 가만히 앉아서 중국 군사만 기다리고 있으니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심장이 비록 도착하더라도 강화를 주장할 것 같으니 오로지 그만 믿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난번 원수의 장계에 먼저 강면에서 시험삼아 싸워보자고 하였으니 그 뜻이 매우 마땅합니다. 대개 사면을 포위하고 바꾸어 가면서 연달아 침공하여 성위의 적으로 하여금 추위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사가 경솔하게 진격하는 것은 그 성패를 미리 기약할 수가 없으니 중국 군사가 도강한 후에 형세를 보아가며 지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빈이 근래에 비록 약속은 지키지만 오직 수비만을 일삼을 뿐 별로 승첩을 아린 적이 없어 여러 사람의 의논이 불만스럽게 여겨 심지어 겁이 나서 물러갔다고 지목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막대한 일에 그를 믿을 수는 없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근래에 전공이 많아 여러 사람의 뜻이 제법 흡족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빈을 병사에게 채차하고 이 일로 대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이빈을 병사에게 재직시키면 전일의 부국이 모두 이 일에게 귀속되어 있어 그곳에서 성을 지킬 만한 장수가 없습니다. 이빈에게 군관 3, 4인을 거느리고 올라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천은 평소 용장이라 칭하였고 지난번 왜적을 참행한 공로로 우방어사로 승차하였으니 때맞춰 와서 호응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록 한 방면의 거사이기는 하나 군기는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현과 강동의 동서는 서로 약속하여 변을 기다리게 해야 하고 중화의 이공달, 황주의 이시연, 봉산의 김경로는 서로 통보하여 약속해서 매복해 있다가 뒤를 치는 등 다방면으로 협공하게 해야 합니다. 각 관에 누락된 장정과 유실된 화살이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이니 지금부터 찾아 모아 다시는 어지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뜻을 우선 급히 갖고 오래 행위하여 장정과 화살을 원수부에 수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홍의 이런 전일에 행한 범한 바가 군율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 당시 즉시 처리했으면 모르거니와 지금은 세월이 오래되고 한창 종군하면서 전공을 많이 세우고 있으니 우선 너그러이 용사의 그 공효를 책임지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6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설이 조현범이 소해 왕후의 위판을 보관했다가 친히 가지고 왔다고 창의사 김천일이 아뢰니 상당한 군직을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처음 도성을 출발할 때 묘사의 신주만 식구와 떠났으며 원묘의 위판은 땅속에 묻었는데 저기 입성하여 판에 땅에 깔려있는 것을 도성의 유식한 사람들이 거두 보관하였다. 이때 이르러 그걸 훔쳐 짊어지고 온 자는 조정에서 모두 보상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6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행 예조판서 윤근수가 요동으로부터 돌아왔다. 윤근수가 요동에 이르러 경락 송응창 광령 총병광 양소훈 순무 어사 그 이름은 잊었다. 에게 글을 올렸는데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양구의 운수를 만나 혹심한 병화를 입어 양경을 지키지 못하였는데 평양이 또 함락되어 적의 근거지가 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쌓고 정의 함을 길어 때를 기다렸다가 서쪽을 향하려는 그 계책이 범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탐하는 자가 이미 보고하기를 제적이 합세하여 얼음이 얼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요동으로 내다들여야 한다 하였는데 비직이 요동에 도착한 후에 다시 들은 바에 의하면 평양의 적이 또 새로운 군사를 더 보탠 것이 1천여 명에 이르고 어두운 밤에 무리를 모으므로 아군이 모르는 것도 이 수요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적도를 더 불러모으고 있다는 설이 이미 사실로 나타났으니 얼음이 얼기를 기다려 서쪽으로 향하려 한다는 말이 어찌 거짓말이겠습니까? 지금 얼음이어는 계절이 되어 이미 굳게 얼어붙었으니 무리를 합해 서쪽을 치는 것은 조석에 달려 있습니다. 안정에서 성루를 대하고 있는 아군은 이미 지쳐 형세가 고단하고 약하니 적이 쳐들어올 경우에 어찌 괴멸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하겠습니까? 함경도의 적이 만약 보고된 대로 양덕의 지름길을 따라 허술한 함을 틈타 쳐들어와 아군은 앞뒤로 적을 받아 패하게 겨를이 없을 것인데 어찌 추격하겠습니까? 안주 서쪽 지방에는 계속 후원해 줄 남은 군사가 없으니
그들이 승승장구할 것은 형제가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번리가 철거되면 중국 변방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된 본말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 외적이 지난해 우리를 꿰고 위협하여 함께 중국을 침범하자면서 혹은 길을 빌자고 하기도 하고 혹은 병량을 빌자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흉력함에 분노하여 심장이 쓰리고 머리가 아파 외적과는 한 하늘 밑에서 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의에 의하여 배척해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를 촉발했기 때문에 마침내 오늘날의 참혹한 화를 당하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평안함에 젖어 군사들의 힘을 떨치지 못해 마침내 땅과 나라를 잃게 되었으나 일심으로 중국을 향하는 충성 많은 황천후토가 실로 감림하는 바이고 천조에서도 환히 아시는 바입니다. 대체로 조선이 천조의 번위국으로서 힘껏 그들의 서를 물리친 일로 원망을 도발하여 화를 부르게 족하였는데 더군다나 그들의 본래 모의가 실로 요좌를 치려는 것이어서 석천의 마음을 크게 가져 그만두지 않고 있었는데 한 번 16역을 보자 갑자기 중단한다고 하니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뜻이 진공에 있다면 정으로 협박한 그들이 결코 그들처럼 흉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전일에 중국군이 전성을 거두지 못하였는데 다시 많은 군사로 임하여 성대한 위엄을 보이지 않고 그들의 속이는 말을 믿고서 경솔하게 허락한다면 어찌 그들의 능모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50일을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이제 기한이 이미 다 되었으니 또 무엇을 꺼려 서쪽을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서울과 그 큰 고을은 모두 그들 수중에 들어가 있어 주민들의 의복이 모두 그들 차지가 되었으니 적들의 방한 기구가 넉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는 날마다 사륙과 약탈을 행하며 날뛰는 기세가 여전합니다. 그들이 이미 사방으로 나와 약탈하기를 어려워하지 않는데 서쪽으로 향하는 것만을 어려워하겠습니까? 또 그들은 이리 같은 독을 마음속에 품어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화를 즐거워하며 반드시 뜻을 이루는 데 생각이 있어 좌절할 줄을 모르는데 대병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한다는 것은 이 또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은 10중 8구가 걸러 존망과 성패가 호흡지간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군이 만약 와서 구원하려면 모름지게 외적이 움직이기 전과 아군이 괴멸되기 전에 협력하여 진격해야만 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어서 적군이 먼저 공격하면 성류를 대하고 있는 군사가 괴멸되어 그 형세를 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소국이 망하고 중국이 홀로 적을 당하려면 나중에는 오늘날보다 반드시 100배나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전으로 애절히 간청한 것은 조선만을 위해서가 아니요 실로 중국을 위한 계책입니다. 병부에서 조정에 이미 남북의 관병을 조발하여 초겨울에 땅이 마르기를 기다려 정진하자고 청하였는데 지금은 초겨울이 이미 지나 추위가 극심한 행군할 길이 이미 얼어붙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평양의 무논이 마르지 않을까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어들으니 병부에서 또 게이진 사내 등처에 남병 보수와 요동에 속한 정병을 조발하여 시각을 다투어 도강하되 문서가 도착한 지 5일 만에 길을 떠나 빨리 나가게 해야 한다고 청하였고 성지에도 특별히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달려가 길을 걸어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으니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염려하여 보존하고 끊어진 국맥을 이어주는 계책이 지극합니다. 조선은 제도를 다 잃고 겨우 강사만을 보존하고 있어 날마다 원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비단 기가를 만난 것 같을 뿐 아니라 비유하자면 큰 병으로 숨이 끊어지려 할 때 의약을 쓰는 것이 시각이 급하여 만약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시는 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요의학께서는 위로는 간절한 성질을 보았고 아래로는 우리의 위급함을 살피시어 급히 회의하여 빨리 병마를 내어 주야로 달려와 추한 무리들을 섬멸하소서.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큰 은혜를 입어 종사를 다시 보존하게 되고 황상의 위엄이 우려와 같게 되어 변경이 조용하게 될 것입니다.